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전기기사 실기시험 필타평 2회에 대한 문제를 함께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3상 4선식 22.9kVA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이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십시오 했습니다. 수변전 설비 결선도가 주어졌죠? 3상 4선식 22.9kV Y계통이네. Y결선 계통. LBS가 있고 좌편에 LA가 있습니다. LA가 있고 파워P가 있고 내려와서 여기에 변압기 TR1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TR2 변압기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있고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요. 여기 LA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실까요? 질문. 가번. V 수전 설비의 단선 결선도의 LA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했습니다. LA. 라이트닝 어레스트에서 필액에 대한 질문이죠. 우선 한글 명칭을 쓰십시오 했습니다. LA에 대한 한글 명칭은 필액이라고 쓰면 되겠죠. 필액이 한글 명칭 필액이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했습니다. 기능과 역할. 필액기는 이상전압이 발생하였을 때 그 이상전압을 대지로 방전시키고 또 뒤에 따라오는 속류를 차단시켜 줌으로써 기기를 보호하는 것이 필액의 정확한 기능과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과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상전압이 발생했을 때 이상전압 발생 시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를 차단해 줌으로써 기류라고도 쓰는데 속류 차단하여 기기를 보호해 준다. 기기 보호. 제1보호 대상물은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필액의 역할에 대해서 보면은 이상전압이 발생하였을 때 대지로 방전하고 속류 차단하여 기기를 보호하는 것이 필액의 역할이다. 보시면 되겠죠? 3번 보시죠. 요구되는 성능 조건을 두 가지만 쓰십시오 했습니다. 원래 필액의 요구되는 성능은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네 가지는 첫 번째로 우선 필액기가 동작될 때 단자 사이 전압이 있거든요. 그걸 제한전압이라고 쓰는데 제한전압이 낮을 것. 두 번째로 이상전압, 그러니까 상용주파 전압이 있고 충격파 전압이 있거든요. 그럼 충격파 전압에 대한 방전 개시 전압은 낮아야 됩니다.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낮고 낮을 것. 그리고 상용주파, 일상적인 정상적인 주파죠. 상용주파에 대한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방전이 시작되는 전압을 방전 개시 전압이라고 쓰는데 방전 개시 전압은 높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전압에 대한 방전 개시 전압은 높고 이상전압, 어떤 낙뢰 같은 이상전압이 발생됐을 때 그 방전 개시 전압은 낮은 상태에서 빨리 방전을 시켜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는 속류를 차단해야 되는데 속류 차단 능력이 커야 됩니다. 속류 차단 능력 클 것. 이게 필액기의 구비 조건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한전압이 낮을 것,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낮고 상용주파에 대한 방전 개시전압은 높고 속류 차단이 능력이 클 것. 여기서 두 가지만 선택해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번 보시겠습니다. 1번 문제에서 두 번째 나번. 수전설비 단선 결선도 부하 집계 및 입력 환산표 1에서 3번을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여기에 설비 용량
전등 부하 및 전열 부하, 일반 동력 부하, 비상 동력의 부하 용량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주어지고, 그래서 부하 집계 및 입력 환산표가 있죠. 이 환산표를 작성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1번, 2번, 3번 이런 표를 다 작성해 줘야 됩니다. 우선 1, 2, 3번 먼저 보시면은 전등 및 전열이 부하 설비용량은 350입니다. 이때 효율과 용률을 여기서 구해야 됩니다. 효율과 용률은 여기 있죠. 전등 전열의 용량은 350이 되었고, 여기 효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는 효율인데 얘는 100%. 효율은 100%, 종합 용률은 80% 주었습니다. 용률은 80%. 이렇게 해서 이 값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기다 용률과 효율을 먼저 써놓겠습니다. 네, 여기도 다 사용해야 됩니다. 일반 동력은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 동력이 있죠? 효율은 85%가 됩니다. 일반 동력 효율은 85%, 용률은 전부 다 85% 됐네요. 그러니까 효율도 85%이고 용률은 90% 된 것이죠. 밑에 있는 게 용률이니까 용률은 90%가 되었습니다. 퍼센트로. 그다음에 비상동력이 있습니다. 비상동력 전동기 완이 있는데 전동기 완은 7.5짜리 2대를 썼습니다. 7.5짜리 2대가 썼죠. 2번 써야 되는데요. 7.5kg짜리 2대를 사용했죠. 전부 다 효율은 이제 85% 줄었습니다. 효율은 85%, 그리고 용률은 종합 용률은 90% 줄었죠. 9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2번도 보시면 2번은 11kW이며 2번도 똑같이 효율과 용률은 다 똑같습니다. 85, 90%. 여기도 85, 90%. 조명 설비는 여기 조명 설비가 있죠. 조명 부하는 효율이 100% 줬네요. 효율은 100%. 용률은 똑같이 90% 주면 되겠죠. 여기도 90%가 되겠습니다. 90%. 비상 동력의 용률은 90%. 그리고 각각 수용률이 주어졌습니다. 수용률, 전등 전열은 60%, 일반 동력은 45%, 비상 동력은 100% 줄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용률가량 적용시켜줘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1, 2, 3번에 입력을 구하라 했습니다. 입력이라는 것은 여기 킬로와트를 무엇으로? 요 효율과 용률로 나눠주면은 입력이 되겠죠. 따라서 입력을 계산할 때 1번에 들어갈 입력을 계산해 주십시오. 입력 비상 용량을 구하면 되는 것이죠. 비상 용량은 어떻게 된다? 비상은 부하 용량 350kW를 무엇으로? 용률, 효율은 100%니까 1.0과 용률 80%니까 0.8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것을 한번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온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계산해 보면은 437.5kV 암페어가 나오네요. 437.5 다니는 킬로볼트 암페어가 되었습니다. 그럼 답은 그대로 437.5를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이게 2번에 들어갈 비상 용량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번에 들어갈 비상 용량은 어떻게 된다? 이게 2번 출력이 7.5 곱하기 2죠? 7.5 곱하기 2를 해서 무엇으로? 용률 0.9와 효율이죠. 효율 7.2가 효율 85, 용률 0.9와 효율 85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0.85로 나눠주면은 비상 입력이 되겠습니다. 비상 입력 킬로볼트 암페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요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19.607이 나오네요. 19.607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옵니다. 항상 답을 쓸 때는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답하시면 되겠군요. 그럼 19.61 킬로볼트 암페어로 답하시면 되겠네요. 이런 다이렉트로 소점 첫째 자리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답을 다이렉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답은 이렇게 됐고, 세 번째 3번에 들어갈 입력 킬로볼트 암페어를 구하라. 그럼 세 번째 이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전동기 3네요. 전동기 3는 얼마가 됐습니까? 전동기 3는 15kW네요. 15kW가 됐습니다. 15kW. 15kW 효율 85%와 용률 90% 나눠주니까 이건 똑같겠네요. 15kW. 여기서 14, 24, 15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0.85와 효율, 용률을 먼저 나눌까요? 용률 0.9와 효율 0.8로 나눠주면 되겠죠? 곱하기 0.85로 나눠주면 무엇이 된다? 똑같이 이거랑 똑같이 19.6
607이 됐는데 반응형은 19.61이 되겠네요. 답은 19.61 kVA를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에 피상 입력을 구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더 구해줘야 되냐면은 1번, 2번, 3번을 구했는데 이것도 마저 구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게 여기 얼마냐면 2번 전동기는 11kW를 0.8과 0.9로 나눠주면 이 값이 얼마가 냐면 피상 입력이 두 번째가 14.379가 나옵니다. 14.379. 379가 나왔으니까 반응형은 14.38로 쓰면 되겠네요. 13.8kVA. 다음에 여기에 비상조명. 비상조명은 8kW를 역률, 효율을 100%와 역률 0.9나 주니까 8.888이 나오네요. 그러면 반응형에서 얼마가 된다? 8.89로 쓰면 되겠네요. 8.869. 셋째 자리에서 반응형에서 둘째 자리 그냥 답하면 8.89가 되었죠. 자, 그래서 요 비상동력에 대한 합계를 계산합니다. 비상동력에 대한 합계. 비상동력에 대한 합계는 여기에 얼마가 있다? 여기는 전등 전열이고 비상은 이게 19번부터이죠. 이게 19.609 그러니까 19.61 플러스 14.38 플러스 3번 19.61 플러스 8.89 다 더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비상 조명의 용량은 어떻게 된다? 비상용 합성 용량은 합계가 얼마가 된다? 합계가 계산해 보면은 62.49 kVA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계산해 놓아야 됩니다.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놓고 다음 문제를 한번 보실까요? 다음 문제 보십니다. 단선 결손도와 나항의 부하 직계표에 의한 TR2의 적정 용량은 몇 kVA인지 선정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TR2 있죠? 옆에 TR2의 용량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일반 동력이 있죠? 일반 동력과 비상 동력이 있죠. 아까 우리 일반 동력은 그 전단에서 일반 동력의 합계를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 동력 전단을 보시면은 일반 동력이 있죠? 일반 동력. 요 일반 동력은 얼마를? 일반 동력의 부하를 보시면은 일반 동력 부하 용량 피상 용량은 얼마를? 635를 일반 동력이 되는데 이것을 변압기 용량을 구하기 위해서 무엇과 우선 역률과 효율을 나눠집니다. 역률과 효율을 보시면은 일반 동력의 효율은 85%가 돼서 그냥 85로 쓸까요? 85%이고 역률은 90%가 됐습니다. 90%. 그래서 나눠지면은 이것을 0.85와 0.9로 나눠주면 이게 얼마가 된다? 이게 830.07이 나옵니다. 830.65가 되는데 065가 되는데 반응형은 07이 나오겠죠? kVA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일반 동력 부하와 이 비상 동력 있죠? 이 비상 동력 부하에서 변압기 용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반 동력 부하 용량 이렇게 산정해 놓고 앞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반 동력군과 비상 동력군 간의 부등률은 1.3으로 보고 변압기 용량의 15% 정도의 여유를 갖도록 한다. 따라서 변압기의 표준 규격은 200, 300, 400, 500, 600으로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전격 용량을 계산해서 선정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수용률이 주어져 있었는데 이 일반 동력 부하의 수용률은 얼마가 주어졌냐면 수용률은 다 주어졌죠. 수용률은 일반 동력은 45%이고 비상 동력은 100% 주어졌습니다. 따라서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는 TR 용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변압기 2의 TR 용량을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일반 동력 830.07에다가 수용률 45% 0.45로 곱해주고 0.45를 곱해주고 그다음에 비상 동력이죠. 비상 동력입니다. 비상 동력의 전부 다 합계. 비상 조명 부하가 아니고 비상 동력 부하의 합계가 비상 동력 부하의 합계가 62.45가 됐습니다. 그럼 플러스 62.45
49. 이게 얘의 수용률은 100%가 줬습니다. 수용률은 100%. 수용률 여기 100% 줬죠? 비상동력은 수용률 100%. 자, 그러면 이 비상조명 동력과 비상동력과 일반 동력 간의 부등률이 얼마이다? 1.3으로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여유를 주는데 15% 정도의 여유를 주라고 했습니다. 15% 여유를 주라고 이렇게 줘줬죠? 예, 변압기 용량 산정할 시 15% 정도의 여유를 갖도록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1 플러스 0.15 15%의 여유를 줬죠? 이것을 계산하면은 TR2의 전격 용량이 나오겠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이 값이 얼마가 되냐면은 계산하는 값은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 보니까 385.711이 나오네요. 385.711 kVA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변압기 용량을 산정할 때는 이것은 산출된 용량인데 표준 용량으로 답해야 되거든요. 그럼 표준 용량을 보시면 얼마가 있습니까? 200, 300, 400, 600 있으니까 이거 위에 얼마가 있습니까? 400 kVA를 선정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됐다? TR2 변압기 용량은 400 kVA를 선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답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랍은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랍은 단선 결손대에서 TR2의 2차 측 중성점 접지 도체 굵기를 선정하십시오 했습니다. TR2 변압기 있죠? TR2 변압기 2차 측의 중성점의 접지 도체의 굵기를 선정하라 했습니다. 접지 도체의 굵기 선정하죠. 요게 얘기죠. 여기에 TR2 변압기가 있는데 이 TR2 변압기에 중성점 접지 있지 2차 측 접지가 있는데 이 접지 도체의 굵기를 선정하라. 그래서 접지 도체의 종류는 어느 걸 쓰냐면은 접지 도체는 GV 전선을 쓰는 것이며 표준 굵기는 6, 10, 16, 25, 35, 50, 70 중에서 선정한다 하겠습니다. 표준 굵기를 선정하고 하는 기기의 선정 및 설치, 접지 설비, 보호 도체 KSC, IC 규격 60364-5-54에 따른다 이렇게 줘졌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접선의 굵기를 구하는데 과전류 차단기를 통해서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 전류는 변압기 2차 측 정적 전류의 20배로 보는 것입니다. 변압기 2차 있죠? 변압기 2차 측에 흐르는 이 전류의 변압기 2차 측 전류의 20배의 전류로 본다 이렇게 되어졌고 도체의 절연물 그 밖의 부분의 재질 및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개수는 143 구리 도체로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개수를 주었습니다. 개수. 정해지는 개수 K값이 얼마이다? 143 주어졌습니다. 변압기 2차 측의 과전류 차단기는 고장 전류에서 0.1초에 차단되는 것이 한다. 그러니까 고장 전류 지속 시간이라고 T가 주어졌는데 고장 전류 지속 시간은 0.1초에 차단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흐르는 시간은 0.1초가 되겠죠. 자, 이럴 때 이 접지선의 굵기를 구하는 것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허용 온도를 주어주고 이제 요즘에는 허용 온도가 최고 온도는 160도로 주어졌습니다. GV 전선의 최고 온도는 160도씨. 처음에 고장전류가 흐르기 전에 주요 온도는 30도씨로 주어졌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단면적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접지선의 굵기를 구하는 방법. 그런데 지금 뭘 주어졌다? 이게 온도와 초기 온도와 최종 온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개수를 주어졌습니다. 개수를 주어졌을 때 이 접지선의 굵기를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접지선의 굵기 S는 무엇이 된다? 루트 고장전류입니다. 고장전류의 최고 곱하기 고장전류 지속시간 T로 배준 것이죠. 이것을 개수 있죠. 주어진 개수. 그게 최종 온도와 초기 온도에 따라서 정해지는 구리 도체에 대한 개수를 얼마나 줬다? K를 줬기 때문에 이 식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식을 사용해서 단면적 미리메타의 지급을 선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게 고장전류는 뭐라고 줬냐면 고장전류는 그래서 지금 고장전류는
2차 측 전격 전류의 20배로 본다 했습니다. 그럼 2차 측의 전격 전류 구해야 되겠죠. 2차 측의 전격 전류 I2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지금 변압기 용량을 산정했지 않습니까? 변압기 용량을 좀 전에 이 TR2 변압기 용량을 400kV짜리 선정했습니다. 400kVA짜리. 그럼 2차 측의 전격 전류는 이 변압기 용량을 뭐로 나눠주면 되겠습니까? 변압기 용량 400kVA에 10의 3승에서 3상이 되기 때문에 항상 루트 3 곱하기 전압을 얘기할 때는 언제나 2차 측의 전압은 380V와 220이 있는데 이것은 상전압이고 이게 선간전압입니다. 항상 전류를 볼 때는 선간전압 380V 나눠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전류를 구해보면 이 값이 607.7 얼마 나옵니다. 607.737 737A 나오죠. 그러면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전면대 개수는 요 개수로 조절했지 않습니까? 개수가 143이 조절했기 때문에 143분의 전류는 요 2차 측 전격 전류의 20배를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럼 20 곱하기 2차 측 전류 607.737A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의 제곱 보고 고장 지속 시간은 여기 조절했습니다. 0.1초라고 조절했죠. 2차 측의 과전류 차단기는 고장 전류에 의해 0.1초가 되면 차단된다 했으니까 고장 지속 시간은 0.1초를 줄여주면 되겠죠. T-0.1초. 요에 제곱근을 취해죠. 제곱근. 이걸 제곱근을 취해서 뭘 나눠준다. 그래서 143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래서 요 값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하면은 단면적이 나오게 되는데요. 계산하는 값을 보니까 계산값은 26.878이 나오네요. 26.878이 나옵니다. 878mm의 제곱 이렇게 나온 것이죠. 자, 따라서 규격 표준 규격에서 선정하면은 표준 굵기는 60, 16, 25, 35, 50이 됐으니까 25는 작죠. 안 되니까 얼마 써야 됩니까? 35를 선정해야 되겠네요. 35mm 써야죠. 짜리. 답은 얼마짜리 쓴다? 35mm의 제곱이라는 GV 전선을 사용해야 됐더라. 이렇게 해서 접지선의 굵기가량 산출해 보았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문제 7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효율에서 최대 눈금이 15A의 직류 전류계 2개를 접속하고 전류 20A를 흘리면 각 전류계의 지시는 몇 A인지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단 전류계의 최대 눈금의 전압 강하는 A1호가 이 전류계의 전압 강하가 75mV이고 A2 이 전류계의 전압 강하는 50mV입니다. 그러면 최대 전류가 각각 얼마나 될까? 15A라고 했죠? 그러면 전압 강하 2는 무엇이 된다? 2완호는 75라는 여기는 75mV라고 쓰는데 얘는 전류 최대 전류 15A 곱하기 내부장 R로 완을 했더니 75mV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전류계의 내부장을 볼 수 있죠? 전류계의 내부장 R로 완의 값은 어떻게 된다? R 완의 값은 15분의 75mV가 되니까 나눠주면 얼마입니까? 5, 25가 되네요. 5mΩ이 되겠습니다. mΩ. 그래서 여기 단위가 mV이기 때문에 mΩ이 되었다. 그러면 이게 전류계 A2의 전압 강하는 E2라고 썼을 때는 50mV라고 했습니다. 그럼 50mV라는 건 무엇이 된다? 50mV라는 것은 15A 곱하기 I2가 되겠죠? 요 전류계의 내부장 R2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전류계의 내부장 R2는 얼마가 된다? R2는 15분의 50이 되어서 얘는 5, 35 나눠주면 10이 됐죠. 10mΩ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전류계는 내부장이 5mA, 미리 10의 3승 써도 되고 생략해도 됩니다. 얘는 3분의 10이 됐죠. 3분의 10 곱하기 10의 3승 5이 된 것입니다. 단위는 각각 5이 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여기 전체 전류가 20A일 때 각 전류계 A1, A2의 전류계 지시값 I1과 I2의 각각 값을 구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I1은 전류의 분류법에서 I1 전류계의 전류 지시값, A1 전류계 지시값, I1은 어떻게 된다? I1은 전체 전류 20A 곱하기 R1 플러스 R2. 그럼 R1은 5 플러스 R2는 3분의 10이 됐죠?
3분의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었고, 여기는 요게 R1, 이게 A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때는 상대방의 저항값을 해주는 것입니다. R2. 그러니까 이게 3분의 10을 해주면 되겠죠? 3분의 10 곱하기 단위가 저항이 10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3승은 공통인수라 그냥 소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 곱하기 5분의 5 플러스 3분의 10분의 3분의 10이니까 통분하면 3분의 얼마 됐습니까? 3분의 3, 5, 15가 돼서 25가 됐죠? 그럼 3, 4 없어지니까 25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20 곱하기 25분의 10이 됐죠. 그럼 얼마가 나오니까? 200이 되었고 20을 나주니까 8A가 되겠네요. 8A. 자, 그래서 A1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 I1은 8A입니다. 그럼 뭐 계산을 해도 나오겠네요. 빼주면 되겠죠. 똑같이 구해보면 I2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I2는 20A 곱하기 막바로 씁니다. 이게 5 플러스 3분의 10분의. 왜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하니까 상대방의 저항, 여기 얼마 있습니까? 5mA죠? 5mA. 여기서 미리 없어지고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게 3분의 25분의 5가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20 곱하기 25분의 3, 5, 15가 됐습니다. 15.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예, 3, 5, 3, 15, 5, 20. 이게 3, 60으로 나눠주니까 12A 되겠죠? 12A. 자, 따라서 A1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는 8A. A2 전류계에 흐르는 전류 I2는 12A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전류계의 지시는 몇 A인가로 했으니까 답 A1위의 전류계의 지시값은 8A. A2 전류계 지시값은 12A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이제 13번 보시겠습니다. 전격전압 1차가 6600V, 2차가 210V, 10kA 단상면압기 2대를 승합기로 VV 열선하여 6300V의 삼상 전원에 접속하였다. 다음 물음에 답하십시오 했습니다. 답은 승합된 전압을 구하십시오 했습니다. 승합된 전압. 그러니까 단상면압기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죠. 이런 단상변압기가 있는데 1차 측에 건선이 이렇게 감겨 있고 2차 건선이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여기 1차 측에다 얼마를 가할 때 6600V를 가했을 때 1차 측 전압이 6600V를 가할 때 2차 측 전압은 V2는 E2라고 할까요? E2는 되면 210V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차 측에 상전압이 E1이 6600V 가했을 때 2차 측이 210V. 이런 단상변압기를 승합기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단상변압기 두 대를 승합기로 결선했다고 했죠. V결선했습니다. 그럼 V결선하면은 항상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다 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주어진 것입니다. 보면은 2차의 코일의 건수를 이렇게 놓고 2차의 코일의 건수를 이렇게 놓고 한상만 봐도 똑같은 것이니까 2차 측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1차, 2차가 이렇게 된 것이죠. 요 2차 측이나 V2를 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얼마이다? 일상의 전압이 얘가 이 완우가 얼마일 때? 이 완우가 6600V일 때, 6600V일 때 얘가 210V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 6600V를 구해주면은, 공급해주면은 6600 플러스 210V 더하면 이게 2차 측의 전압이 되거든요. 자, 근데 지금 1차 측의 전압이 6600V일 때 210이 나오는데 1차 측에다 가한 전압을 6600V를 가하지 않고 얼마를 접속했다? 2차 측의 전압은 6300V를 가해줬다는 얘기입니다. V결선하여 6300V를 여기다 가해준 것이죠. 1차 측의 공전압이 6300V를 가해줬다. 6300V. 6300V를 가했다는 얘기죠. 공급해줬다. 이럴 경우에 2차 측의 전압이 얼마이냐. 이걸 구하는 문제입니다. 문제의 요지. 이해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압은 그대로 남고, 여기에 전압이 얼마이냐.
6600V를 가할 때는 210V가 되니까 6300V를 가야지만 여기에 있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된다? 6300 곱하기 6600분의 210이라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있는 6300V 전압이 그대로 걸렸죠? 6300V 플러스 여기에 나오는 전압은 얼마이다? 플러스 6300 곱하기 얼마? 6600분의 210V. 이렇게 되면 이게 양단에 나오는 전압입니다. 그럼 이 전압과 이 전압을 대주면 무엇이 된다? V2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6300 곱하기 1이 됐죠. 박수를 끝내냈으니까 1 플러스 1 그걸 빼냈으니까 1 플러스 이걸 해주는 것이죠. 플러스 6600분의 210V. 이게 승합기로 사용했을 때의 2차 측의 전압을 구하는 요령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계산기로 확인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오는가. 6300 곱하기 1 플러스 6600분의 210보면은 6500.454V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셋째 자리에서 반응하니까 6500.45V가 되겠네요. 답은 6500.45V의 2차 측의 전압이 나오더라. 이렇게 답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2차 측의 전압은 6500.45V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보시겠습니다. 13번 문제에서 두 번째 답은 삼상 V결선 승합기의 결선도를 완성하십시오. 그러니까 단상면압기 한 대, 두 대가 있는데 V결선 했을 때 승합된 결선도를 완성해라. V결선을 완성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V결선을 완성하라. 자, 그러면은 이것은 언제든지 이렇게 결선이 돼야 됩니다. 승합기로 쓸 때 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변압기들은 전부 다 무슨 극성이다? 감극성입니다. 감극성이라는 것은 이게 임의 전압 V로 곱해줬을 때 전압이 이렇게 공급될 때, 이완일 때 2차 측압도 이렇게 발생되는 것을 이것을 감극성이라고 하거든요. 임의 순간 1차 측의 유기전력에 이 방향이 이렇게 조였을 때 2차 측이 이렇게 조이면 이게 감극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이렇게 되죠. 줬을 때 E2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감극성 변압기들이 E1, E2. 그럼 이것을 승합기로 쓸 때는 언제나 결선도를 어떻게 한다? 여기서 이렇게 결선이 돼야 됩니다. 즉, 아까 결선도를 이것을 이런 단상 변압기인데 단상 변압기인데 1차 측의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고 2차 측 권선이 이렇게 감겨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승합기로 쓴다. 승합기로 쓰려면 여기에 단자 명칭이 UV가 되거든요. 그럼 여기 U단자에서 어디로? 이렇게 V단자 이렇게 연결해야 됩니다. 이렇게 빼내면 이게 무엇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게 승합기가 되는 것입니다. 승합기. 그래서 6300V 공부해서 여기는 얼마가 된다? 6400V, 뭐 6500V가 나왔죠. 아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6300V로 공부했을 때 2차 측이 6500.45V가 나온다. 이게 승합기가 되거든요. 근데 결선을 때 항상 어떻게 된다? 여기서 보실까요? 결선도를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는 것입니다. 결선도를 그리시면은 예, 입력전압은 V결선이니까 입력전압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입력전압. 여기는 중간 U단자와 V단자를 묶고 여기서도 중간 탭에서 전압을 공급해주고 이게 V단자의 전압을 공급해주죠. 그래서 이제 1차 측에 입력전압 V1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이 평형 3상이 되겠죠. 그럼 결선할 때 U단자에서 어디로 연결된다? U단자에서 여기에 V단자로 이렇게 연결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빼내는 것이죠. 이게 2차 측의 단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도 똑같이 연결해 주는데 여기서도 U와 V가 연결되니까 여기서는 V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V에서 똑같이 어디로 간다? 이렇게 U단자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모양이 똑같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단자를 빼내죠. 그럼 2차 측에 중성점 있죠? 중성점에서 이렇게 빼내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1차 측의 공전압 평형 3상 V1, 여기도 V1, AB, BC, CA가 되는 겁니다. CA, V1이 되는 거죠. 그럼 2차 측에도 여기가 V2가 되고, V2. V2냐면, 여기도 V2가 되죠. V2하고, 여기도 똑같이 V2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형 3상 전압이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승합용 변압기를 V결선을 한다면
결선도를 이렇게 결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U단제에서 D로 V로, 그래서 U단제에서 빼내고, 중간은 컴문에서 빼내고, 여기 V단제에서 어디로, 여기서 U로 해서 V단제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럼 단상변압기 두 대를 승합용 단권 변압기로 V결선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수변전 설비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